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력 세계 5위,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약속하면서 청사진을 제시했죠. 코로나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설 전에도 추경이 가능하다며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는데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이 태동한 곳이자 1997년 외환 위기의 진원지이기도 하죠. DJ가 IMF 체제 조기 종식을 선언한 역사적인 곳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 소아리 공장에서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위기 극복과 대도약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는데요. 과거 국난 극복의 현장에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그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코로나19, 저성장 양극화, 기후위기, 글로벌 패권 경쟁 같은 안팎으로 직면한 4대 위기를 당당하게 극복하고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어내겠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5위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엔 위기에 강한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자신이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했죠. 대전환의 시대, 격동과 위기의 시대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구체적인 정책과 과감한 실천과 뛰어난 역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검증된 실력을 갖춘 리더가 필요합니다. 이 후보는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경제 앞으로, 민생 제대로, 2달여 남은 대선 전국,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이 후보가 내놓은 청사진,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747 공약과 비슷한 거 아니냐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 후보 한마디로 일축을 했습니다. 이명박 당시 후보의 747은 누가 봐도 이게 불가능한 소리였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 비교는 안 해주시면 좀 좋겠고, 군사력 기준 6위, 보통 또 경제력 기준 뭐 10위, 뭐 수출 기준 뭐 9위 이렇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삶의 지표는 매우 많이 떨어지고 있죠. 또 소프트 파워, 그러니까 문화 역량까지 합치면 뭐 보통 6, 7위 이렇게 국력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5위 안에 들어가 보자. 이 후보는 중도층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는데요. 국민 통합과 실용주의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유능한 인재와 좋은 정책이라면 진영과 이념을 가리지 않겠다 재차 선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묻어났는데요. 신년 여론조사에서 전승을 거둔 기운 그대로 받은 듯 싶습니다. 다만 자만은 금물이죠. 자세는 한껏 낮췄습니다. 저희도 한 일주일 사이에 막 너무 지지율이 급변하는 바람에 사실 좀 당황스럽은 상태고요. 저희는 이렇게 차곡차곡 조금씩 나아지는 정도인데 갑자기 상대방이 많이 추락하다시피 한 것 같아서 저희로서도 낙관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다.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게 더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아직 좋아하긴 이르다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35대 35대 30, 민주당이 분석한 지지층 분포인데요. 이른바 역펜션 효과로 흔들리던 민주당 지지층, 이 후보가 이제서야 결집을 마쳤다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중질환으로 기존 지지층이 크게 이탈한 상황이라고 봤는데요.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쌀보수가 계속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봐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론조사 오는 거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응대하기가 지금 좀 싫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 뭐 선대위가 좀 수습이 되고 또 메시지가 좀 괜찮게 나오고 하면은 뭐 서서히 올라올 겁니다. 선거 구도도 이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아직은 정권 교체 여론이 더 높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이른바 차별화에 공을 들이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이재명 후보는 보시면은 현 정부와 예. 결을 달리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뭐냐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선택을 해도 예. 정권 교체와 다름없다, 진배 없다. 라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의 자중질환에 자만해선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적당히 대충 해도 이기겠지 하는 자만이 코로나처럼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거 운동은 하지 않고 감투만 요구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이 일은 안 하며 자리만 차지한 채 오만방자한 행태를 보이는 자들도 있다는 보고도 올라온다. 한치의 자만과 방심도 용납되었다가는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다.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는 건데요. 30%를 차지하는 이 중도층, 이제 막 중원 전쟁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장만 마련이 된다면 승기를 잡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후보 경쟁력에선 단연 앞선다 자신을 했습니다. 3프로 TV의 그 댓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균형 잡힌 그 댓글들이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3프로 TV를 보시는 주 시청자층이 양극단의 진영의 사람들보다는 중도층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봅니다. 후보의 능력을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가장 검증된 방식, 바로 TV 토론인데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애써 토론을 피하는 모습이죠. 국민의 알 권리를 얘기하려면 대장동과 백현동의 진상부터 밝히고 또 민주당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음습한 조직폭력배 이야기, 잔인한 범죄 이야기, 그런 것을 먼저 다 밝히십시오. 국민의 알 권리는 그게 우선입니다. 제가 이런 사람하고 국민 여러분 보는 데서 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까?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대장동 의혹에 한정을 해서 양자 토론을 역제안하자 아이디어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후보 못 받을 것 없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상식 밖의 일이어서 제가 제안 드리기는 그렇고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또는 그쪽 선대위에서 진짜 제안을 하면, 정식 제안을 하면 제가 뭐 거부할 이유가 없죠. 토론 기회만 준다면 대장동 관련 의혹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역시 중도층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요. 플러스 알파가 절실한 이 후보에게 뜻밖의 지원군이 등장했습니다. 전국에 치료를 받는 질환자만 23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탈모인들이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이 후보에게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을 정책 공약 아이디어로 제안했다고 하죠. 이 후보가 소확행 공약으로 연결시키면 좋겠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탈모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한 겁니다. 정권 교체보다 두피 교체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나의 머리를 위해 이재명 응원글이 잇따랐습니다. 문득 지난 대선 때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이른바 1000만 탈모인을 자극하는 아재 개그를 선보였다가 사과를 하기도 했었죠. 대머리가 되면 생기는 매력이 있답니다. 아십니까? 그게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이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탈모약 가격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감당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공약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이 후보가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해 내놓은 더 확실한 카드, 바로 추경이죠. 마음만 먹으면 설 전에라도 추경을 할 수 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 전에 가능하겠냐? 저는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국민과 우리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이익되느냐, 누구한테 정략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느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국민에게 필요하냐 아니냐를 제1의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마음먹으면 가능하다. 청와대는 여전히 추경에 부정적입니다.
다만 현재 마련해 놓은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 가능성은 조금 열어뒀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거론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폭증, 또 이런 방역 강화의 또 계속된 연장, 이런 것들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손실 보상이 부족하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다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까라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재원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경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죠. 추경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검토 가능하다로 바뀐 겁니다. 이 후보의 강한 요구가 먹혀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슬쩍 꺼냈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이름으로 지급됐던 소비 쿠폰이죠. 사실은 이건 현금이 아니라 소비 쿠폰이어서 이 세 번째 지원이 가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원하는 지원입니다. 액수에 비해서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 1인당 100만 원 정도는 맞춰야 된다. 총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이거는 뭐 여야 협의와 정부가 기획할 일인데, 우리는 대개 1인당 50만 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이미 재작년에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 원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추경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번엔 관철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 후보의 말로 정리합니다. 공약 내용으로는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아질 겁니다. 결국은 실천할 수 있느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느냐가 중요하고,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지, 약속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는지는 지금까지의 그의 과거를 보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